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또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전명구의 품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가 된다. 전명구의 품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가 된다. 전명구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전명구라 그러죠. 이 전명구는 문장의 위치에 따라서 명사가 되기도 하고 형용사가 되기도 하고 부사가 되기도 합니다. 전명구가 명사가 되는 경우는 문장의 위치가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가 되면 그때의 전명구는 명사가 되고, 전명구가 형용사 자리에 있으면 형용사가 되는데 형용사의 위치는 명사 앞 또는 명사 뒤에서 명사를 앞에서 꾸며주거나 명사를 뒤에서 설명해 줍니다. 전명구가 부사의 위치에 있으면 전명구는 부사가 되는데, 그런 부사의 위치는 동사, 형용사, 부사의 앞에서 동사를 꾸며주거나 동사, 형용사, 부사 뒤에서 동사, 형용사, 부사를 설명해 줍니다. 자, 전명구가 명사가 되는 경우는 쭉 설명을 좀 해오고 있는데, 이 전명구가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가는 것, 즉 여기서 보면 about 전치사 있죠. 그 다음에 7 o'clock, 이 7이 명사죠. 자, 이렇게 about 플러스 7 o'clock을 about과 7을 합해서 전명구라고 그러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 이 전명구가 지금 at 이라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와 있습니다. 그쵸? 자, about 7이라는 전명구가 전치사 at의 목적으로 와 있어요. 따라서 about 7 o'clock은 이 자체가 전치사 at의 목적어로서 명사가 됩니다. 이게 이중 전치사구가 아니고 about 7, 즉 전명구가 전치사 at의 목적어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at about 7 전체가 또 하나의 전명구가 됩니다. 여기서 보면 at about 7 o'clock, 7이 이 전체가 하나의 전명구가 돼서 이 미팅을 설명해주는 부사가 됩니다. 자, how about meeting에서 about은 전치사고, 전치사 다음에 오는 거는 동사가 못 오니까 동사의 명사 형태인 동명사가 와야 하죠. 따라서 how about meet이 아니고 how about meeting이 됩니다. 그 이유는 about이 전치사이기 때문에 전치사 다음에는 동사가 오지 못하고 동명사가 와야 됩니다. 여러분, 동명사라고 하는 것은 동명사죠. 네, 끝에가 명사죠. 즉 동명사는 명사입니다. 다시 한번, 동명사는 명사인데 동사의 성격을 갖고 있는 명사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전치사 뒤에는 이렇게 동사가 올 수 없고 동사의 명사 형태인 동명사가 올 수 있습니다. 자, 미팅에서 이 미팅은 지금 동명사죠. 근데 잘 봐요, 여러분. 동명사인데 이 동명사는 분명히 명사의 위치에 가야 합니다. 따라서 전치사 about의 목적으로 왔는데, 문제는 이 동명사는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동사의 성격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명사의 자리에 온 것을 동명사라고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동명사라고 하기 때문에 이 동명사는 동사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영어 문장에 있어서 핵심적인 그 원리가 되는데, 동명사는 동사의 성격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사에 따라다니는 쫄병들을 데리고 다닐 수가 있어요. 동사의 쫄병들은 무엇일까요? 네, 동사의 쫄병들은 주어, 부사, 형용사, 나머지 다입니다. 즉 문장 중에서 동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동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문장 중에서 동사가 뜨면 동사의 쫄병, 즉 주어, 목적어, 보어, 형용사, 부사 등이 다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미팅이라는 동명사이지만 동사의 성격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전명구, 즉 부사가 올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at about 7은 미팅을 설명해 주는 부사가 됩니다. at about 7은 여기서는 미팅을 설명해 주는 부사입니다. 미팅이 지금 품사가 명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부사가 명사를 설명해 주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동명사는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사에 따라다니는 쫄병들, 즉 주어, 목적어, 보어, 형용사, 부사 등이 다 따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이렇게 동사가 오면 그것이 ing의 동사이든 투부정사의 동사이든 또는 과거분사 pp의 동사이든지 간에 가장 기본적으로는 주어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따라옵니다. 여기서 보면은 how about 다음에 무엇이 생략이 됐냐 하면 원래는 our가 있었죠. 여기 이렇게 동명사의 주어를 나타낼 때는 자, 인칭 대명사인 경우에는 이렇게 소유격을 씁니다. How about our meeting? 우리가 만나는 것은 어때서 나와 상대방이 있으니까 굳이 our를 쓰지 않아도 되니까 여기서 생략을 한 거예요. 자, 아시겠죠? 이게 동명사의 주어는 이렇게 소유격으로 쓴다. 자, 여기서 이제 너무 깊이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지금 왜냐면 제가 ing 파트에서 또 너무나 쉽게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하고 자, 넘어갈게요. 여기서는 at about 7 o'clock에서 about 7은 전치사 at의 목적으로서 about 7은 명사고 at about 7은 전체가 하나의 또 전명구로서 미팅을 설명해 주는 부사다. 자,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어때 만나는 것이 정확한 시간은 약 7시쯤에. 여러분 여기서 전치사 at을 번역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정확한 시간은, 자, 전치사 at은 하나의 점을 나타내죠. 하나의 점이라는 것은 정확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at about 7 o'clock은 정확한 시간은 약 7시쯤에 라는 뜻이죠. about의 번역은 약입니다. 약.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at이 없다고 치면요, how about the meeting about 7 o'clock 하고 at about 7 o'clock 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about은 정말 두리뭉실한 7시지만 at about 7은 정말 거의 저스트하게 거의 7시 거의 정확히 맞춰야 된다는 뉘앙스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 뜻이. 그쵸? 왜 at이 정확한 시간을이라고 한정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문장 볼까요? The post office is in between the bank and the fire station. 자, 이건 조금 미스푼트죠. 자, 우체국이 있다. 전치사 이때 이는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우체국이 있는데 위치하고 있는 곳에 between 양쪽은 the bank 은행과 the fire station 소방서이다 이 말입니다.
전치사 between은 양쪽은 이란 말이에요. 양쪽에 있는 것은, 그래서 여기 있네요. between은 양쪽에 있는 것은으로 번역합니다. 이게 앞에서부터 번역하는 겁니다. 반드시. The post office. 자, 우체국은 is 있다. 비동사는 상태이다 또는 있다. 둘 중에 하나로 번역됩니다. 다시. 비동사는 상태이다 또는 있다. 둘 중에 하나로만 번역됩니다. 특별히 상태이다에서 명백하게 뜻을 명확히 알 수 있을 경우에는 상태를 빼도 됩니다. 그러면 B를 더 간단히 얘기하면 이다 또는 있다가 되겠죠. The post office. 우체국은 is 있다. in 그 위치는 between 양쪽에 있는 것은 the bank 은행과 the fire station 소방서다. 자, 전혀 거꾸로 번역하지 않고 앞으로 번역해도 잘 이해가 되지요. 이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자, between the bank and the fire station은 전치사 in의 목적어로 명사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between이라는 전치사가 나왔죠. 전치사가 나오면 반드시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명사가 the bank와 the fire station이 명사죠. 따라서 이 between the bank and the fire station은 이 전체가 하나의 전면구고, 이 전면구가 이 전치사 in 다음에 왔잖아요. 따라서 between the bank and the fire station은 전치사 in의 목적어가 됩니다. 전치사 in의 목적어가 되기 때문에 between the bank and the fire station은 당연히 그 품사가 명사가 됩니다. 이게 이중 전치사구가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자꾸만 문법 용어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요. 볼게요. 자, between the bank and the fire station은 전치사 in의 목적어로 명사이다. 그렇죠? 자, in의 번역은 그 위치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between의 번역은 양쪽에 있는 것은으로 번역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전치사를 완전히 거꾸로 잘못 배워왔습니다. 전치사는 글자 그대로 전, 앞전, 치, 위치할 치, 즉 preposition, 앞에 위치하는 게 전치사죠. 그러면 전치사가 앞에 위치했으니까 당연히 앞에서부터 번역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넘사벽이 돼서 넘지 못하는 벽이 돼서 그동안 대한민국의 영어 학계가 학원은 말할 것도 없고 학교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대학교에서조차 그런 것을 연구를 안 해갖고 그것을 벽을 못 넘은 거예요. 이렇게 전치사 등 모든 것을 앞에서부터 미국 사람처럼 같이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자, 전면구가 형용사로 쓰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전면구가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 자, 전면구가 형용사로 쓰이려면 명사의 위치에 있으면 되죠. 명사의 앞에 위치하고 있거나 명사의 뒤에 위치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명사 뒤에서 명사를 설명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왜 전면구가 명사 앞에서 명사 설명한 경우를 왜 먼저 안 했냐? 명사 뒤에서 전면구가 명사 뒤에서 명사 설명하는 경우가 정말 95%, 98%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부터 한 거예요. 자, 또 볼게요. Take the notebook on the table. Take, 가져가라. The notebook, 그 노트를. 이때 전치사 on은 그 위치는이 됩니다. 그 위치는 테이블이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take, 가져가라. 그 노트를. on, 그 위치는 the table. 테이블이다. 앞에서도 번역해도 충분히 이해가 가죠. 가져가라. 그 노트를. 그 위치는 테이블이다. 자, 노트북을 가져가긴 가는데 노트북은 어떤 노트북인가 궁금하죠? 자, 이렇게 보면 책상 위에 있는 노트북이므로
on the table. 자, on the table이죠. on the table은 노트북을 설명해주는 형용사가 된다. 그렇죠? 자, 노트긴 노트인데 이 노트가 어떤 노트냐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 노트 보니까 그 위치가 테이블에 있는 거구나. 따라서 이 on the table이라는 전명구는 노트북을 설명해주고 있으므로 on the table은 노트북을 설명해주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on the table은 노트북을 설명해주는 형용사가 된다. 자, on은 그 위치는으로 번역합니다. on이 왜 그 위치는으로 번역되냐 하는 그 뜻은 전치사 편에서 따로 아주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전치사 in도 그 위치는, 전치사 on도 그 위치는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 밖에 다른 것도 그렇게 번역이 되는 경우 있어요. 하지만 그 뜻은 다 다릅니다. 그거를 전치사에서 설명한 거고 이렇게 앞에서부터 정확히 번역을 해야 됩니다. 자, 주의 볼까요? 전명구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판별하는 법 볼까요? 일단 전명구를 형용사로 번역해보고 부사로도 번역해봐서 어법적으로 더 적합한 것을 선택한다. on the table을 부사로 번역하면 테이블 위에서 책을 가져가라. 뭔가 좀 어색하죠? 여기서 on the table을 가져가라, 그 노트를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서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좀 말이 안 되죠. 뭔가 좀 어색함으로 부사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on the table을 형용사로 번역하면 테이블 위에 있는 책을 가져가라가 되므로 자연스러운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on the table이 형용사가 되죠. 예. 그래서 on the table이 형용사가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전명구란 개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조금만 더 저랑 좀 하다 보면 전명구가 넘어갑시다. 그건 아직 넘어가고요.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전명구가 형용사가 되어 명사를 앞에서 꾸며준 경우, 이렇게 전명구가 명사를 앞에서 꾸며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를 볼게요. 전명구가 형용사가 되어 명사를 앞에서 꾸며준다. 잘 봅시다. 자, 이런 문장이 나오면 여러분들 중에서 번역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저한테 정확하게 배우면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exercise, 운동해라. exercise, 운동해라. 운동을 해라. for, 전치사일 때 for는 그 기간은, 전치사 for는 그 기간은으로 번역합니다. 운동을 해라. exercise, 운동을 해라. for, 그 기간은 at least. 자, at least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입니다. 얘가 지금 30 minutes라는 명사 앞에 있지요? 예. 자, 운동을 해라. 그 기간은 최소한 30분이다. 말 되죠? 운동을 해라. 그 기간은 최소 30분이다. 여기 보면 전명구 at least가 명사 30 minutes를 앞에서 꾸며주고 있죠. 지금 at least가 30 minutes를 앞에서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명구 at least가 명사 30 minutes 앞에서 꾸며주므로 전명구 at least는 형용사가 됩니다. 자, 30 minutes가 전치사 for의 목적어가 되죠.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전치사 for가 있고 전치사 for는 30 minutes를 목적으로 갔죠. 이렇게. 따라서 이제 크게 보면 for부터 at least 30 minutes까지가 하나의 전명구가 돼서 요 exercise, 운동해라는 동사를 설명해주는 부사가 됩니다. 여기서 for at least 30 minutes는 하나의 전명구가 되고 그 품사는 exercise를 설명해주고 있으므로 부사가 됩니다. 이렇게 전명구가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이번에 수능에서 나온 건데 이거 우리나라 문법 실력이 어떤 건지를 여실히 알 수 있는 수능이 나왔어요.
참 한심한 오늘 문법 실력입니다. 누나에게 문법 공부를 많이 하는데 왜 문법 실력이 한심하냐? 연구를 안 해서 그렇죠. 공부를 안 해서. 그냥 무조건 아무 의심 없이 그냥 무조건 달달달 외워서 그래요. 특히 학원 강사도 그런 사람이 99.99%입니다. 그 0.002%가 접니다. 자, a piece of wood 해서 여기서 a piece of, 즉 이 a piece of는 이 a piece of가 wood를 꾸며주는 형용사 상당어구라고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참 한심합니다 정말. 그래서 a piece of는 wood를 꾸며주는 형용사 자, a piece of는 wood를 꾸며주는 형용사구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 자, 전치사 of는 재료로 번역해요. 재료. of를 여기서 재료로 번역하면 잘 보세요. 어떤 조각이 있는데 그 말이에요. 어떤 조각이 있는데 그 조각의 재료는 전치사 of를 재료로 번역합니다. 나무란 뜻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a piece of에서 어떤 조각이 있다. a piece 어떤 조각입니다. a piece 어떤 조각인데 of 그 재료는 wood란 말입니다. 자, 어떤 조각이 있는데 그 조각의 재료가 나무란 뜻이죠. 앞에서부터 번역해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a piece of wood를 거꾸로 번역해야 하고 나무 한 조각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a piece 어떤 조각이 있는데 그 조각의 재료는 나무란 말입니다. 이게 알겠죠? 여러분 봐봐요. 영어는 이렇게 순서대로 사람의 지각에 미치는 범위 순서대로 적어놓은 게 영어예요. 이거 보면 어떤 사람이 길을 걷고 있는데 땅바닥에 떨어진 어떤 조각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a piece 그런 거예요. a piece 조각이네. 자세히 보니까 이게 나무잖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간 거예요. 이렇게 a piece 어떤 조각이 있는데 자세히 보니 그 재료는 그 재료는 나무구나 이렇게. 이거를 거꾸로 번역하니까 이게 무슨 소모주도 아니고 600만 부 사나이는 눈이 좋으니까 이게 거꾸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600만 사나이 아니잖아요. 앞에서부터 번역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앞에서부터 번역하는 겁니다. 거꾸로 번역하는 컴퓨터는 거꾸로 번역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봅시다. A piece of wood is here에서 한 조각이 있는데 a piece 한 조각이 있는데 그 조각의 재료는 wood 나무이고 근데 그 조각이 있다. here 여기에 이 말이에요. A piece of wood is here에서 동사 is의 주어는 a piece is wood가 아닙니다. 이걸 갖다가 a piece of wood에서 wood가 주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큰일이죠. 예. 왜 그런지는 참 모릅니다. 자, 또 볼게요. 이번에는 전면구가 부사로 쓰이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전면구가 동사, 형용사, 부사 뒤에서 설명한다. 전면구가 동사, 형용사, 부사 앞에서 설명한 경우 그것도 좀 드물어요. 그래서 전면구가 동사, 형용사, 부사 뒤에서 설명하는 걸 먼저 합니다. 첫 번째, 전면구가 동사 뒤에서 동사 설명하는 경우입니다. The bird flies in the sky. The bird, 새가 flies, 날고 있다. and, 그 위치는 the sky, 하늘이다. 새가 날고 있다. 그 위치는 하늘이다. 자, in the sky가 동사 flies 뒤에서 그렇죠? 동사 flies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in the sky는 전치사 in the sky는 전치사 in 다음에 the sky 명사 in the sky 이게 전면구죠? 예. 이렇게 크게 이렇게 in the sky가 전면구가 돼서 동사 flies를 뒤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in the sky는 동사 flies를 설명해 주고 있으므로 품사가 부사가 됩니다.
implies 뒤에서 동사를 설명해 주고 있다. 동사를 설명해 줌으로 부사된다. 육하 원칙 중 어디에 해당한다? 그 다음 볼게요. I get up early in the morning. 나는 get up, 일어난다. early, 일찍. in, 그때는 the morning, 아침이다. 그 말이에요. 자, in the morning이 육하 원칙 언제 해당되죠? 그 다음에 I get up always in the morning. 나는 get up, 일어납니다. always, 항상. always는 get up을 설명해주고 있으므로 always는 부사죠. 그럼 이렇게 in the morning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면구입니다. 여기도 in the morning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면구로서 get up을 설명해 주고 있으므로 부사고, 여기서 in the morning도 get up을 설명해 주고 있으므로 in the morning 역시 부사가 됩니다. 위에도 부사, 아래도 부사죠. 자, 근데 번역을 해보면 나는 get up, 일어납니다. always, 항상. 그때는 in, 그때는 아침입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일어난다. 항상. 그때는 아침. 나는 항상 아침에 일어난다는 뜻인데 여기서 always는 부사죠. 왜 get up을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여기서 always는 부사 in the after 꾸몄습니다. 이건 제가 잘못한 겁니다. 제가 설명을 좀 잘못했죠. 예. 이렇게 그 always가 그 get up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니고 in the morning을 설명해 주고 있다. 그때가 아침인데 항상 아침이다 그 말이죠. 근데 사실 여기서 always가 get up을 설명해 준다고 해도 맞죠. 예. 나는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나냐? get up, 항상 일어납니다 그 말이지. 어떻게 일어나냐? 항상 일어난다 이거지. 그러니까 always가 get up을 설명해 준다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always가 in the morning을 앞에서부터 꾸며준다고 해도 말 되죠. 항상 아침에 그 말이죠. 항상 아침에, 그것도 말 되잖아요. 그래서 always는 동사 get up을 설명해 준다고도 할 수 있고 in the morning 앞에서부터 꾸며준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봅시다. 여기서 always는 일단 부사 in the afternoon을 꾸며주는 부사라고 할게요. 왜냐면 양쪽 다 말 되니까. 자, 이렇게 이제 여기서 중요한 문법이 나옵니다. 이렇게 한 개의 단어가 부사가 되어 전면구 앞에서 전면구 전체를 꾸며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시험에 나와서 2016년도 수능에 이 문제 나왔죠. 28번에서 이 문제 틀린 학생들은 이 문법 몰라서 그런 거죠. 이렇게 한 개의 단어가 부사가 되어 전면구 앞에서 전면구 전체를 꾸며줄 수 있다. 자, in the afternoon은 전면구로서 부사죠. 이제 get up을 뒤에 설명해 주니까. 자, 2016년 수능 28번에서 이 문법을 묻는 문제가 나왔다. 잘 보세요. 사실 이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생들이 틀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물론 그 뒤에 그 뒷번에 4번인가 그게 정답이 너무나 명백하게 틀렸기 때문에 그걸 고르는 학생도 많았겠지만, 이게 맞는지 틀린지 하면서 지금 학생도 많을 거예요. 여기 보면 The focus is exclusively on the object. 여기 있죠? The focus is exclusively on the object. 자, 여기서 exclusively가 독점적으로, 자, the focus, 초점이 is 있다. 그죠? The focus, 그 초점이 is 있다. exclusively, 독점적으로. 많은 학생들은 비동사 다음에는 형용사가 나와서 뭐 이형식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일형식부터 오형식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형식부터 오형식은 문법을 모르는 학원 선생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막 가르치는 게 오형식이에요. 오형식은 없어요. 왜? 영어는 그냥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번역하면 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오형식이라는 게 없어요. 영어를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번역하는 걸 어떻게 번역하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막 5형식, 6형식, 7형식까지 만들어낸 거예요. 7형식을 가르치는 분도 있습니다. 1형식, 1.5형식, 2형식, 3형식, 3.5형식, 4형식, 5형식 이렇게 7형식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문법을 이렇게 잠깐만 이게 막 많이 분류해 놓으면 배우는 학생도 헷갈리고, 또한 문법을 이렇게 분류해 놓는 게 만약 그게 뭐 옳다 그러면, 진리라 그러면 당연히 분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분류해 놓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the focus, 그 초점이 is 있다, exclusive 독점적으로, 그 다음에 on the object, 그 위치는 그 물체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치사 on이 있고 object 있죠? 예, 따라서 on the object는 전면구가 되죠. 전면구가 되고 exclusive는 on the object를 앞에서부터 꾸며주는 부사가 됩니다. 문법적으로 아주 틀리지 않는 아주 좋은 거죠. 사실은 근데 이런 문장은 좀 자주 볼 수 있는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많이 헷갈렸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제 책에서 이미 이거를 적어놨죠. 왜냐면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동안 그 수능이나 이런 데서 이런 문장이 안 나온 거는, 수능을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여러분들 수능 문제를 출제하잖아요. 그 본문 중에서 쭉 해석을 해보잖아요. 해석을 해보다가 이런 게 나오면 그런 패러그래프는 시험에 안 낸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못 본 거예요. 이번에는 문법 문제를 내려고 일부러 이렇게 낸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걸 알고 냈냐? 제가 볼 때는 모르고 냈다고 봅니다. 왜? 이 문제를 문법 문제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on the object가 전면구로서 품사가 부사다. 왜? 비동사 is 있다를 설명해주고 있으므로 그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전면구의 품사가 일단 부사니까, 여기서 전면구의 품사가 부사죠. 예, 전면구의 품사가 부사니까 부사 앞에 부사가 올 수 있잖아요. 왜? 부사의 위치는 동사, 형용사, 부사 앞에 오는 단어가 부사니까. 그 부사니까 exclusive가 부사가 돼서 꾸며준다. 부사가 부사를 꾸밀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부사의 위치는 동사, 형용사, 부사 앞에니까. 제가 자꾸만 명사의 위치, 형용사의 위치, 부사의 위치를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이게 머릿속에 딱 박혀있어요. 이런 문법 문제 나오면 당황하지 않고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그 전에부터 쭉 설명을 한 게 시험에 나와서 제가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거 보고. 근데 앞으로 이렇게 어려운 건 잘 안 낼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제 책에서 쓴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것들은 일반 교수님이 잘 몰라요. 근데 여기서 한번 나왔어요. 이렇게 exclusively라는 부사가 전면구를 앞에서부터 꾸며준다. 이렇게. 네, 제가 무척 기뻤습니다. 이렇게 문제 이렇게 어렵게 앞으로 안 낼 거예요. 그치? 제가 모르니까 교수님들이.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전면구가 부사가 될 경우의 번역입니다. 물론 여러분 부사는 잘 보세요. 부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로 일단 번역이 됩니다. 이 육하원칙으로 번역이 안 되면 전치사 원래의 뜻 있지 않습니까? 전치사 in은 뭐 그 위치는, at은 정확한 위치는, 정확한 시간은 이렇게 전치사 원래 고유의 뜻이 있고 있는데, 이렇게 육하원칙으로 번역이 안 되면 전치사 뜻, 본래의 뜻 외에 추가로 조건, 양보, 이유, 목적, 뭐뭐에서 뭐뭐 하기의 뜻을 넣어서 번역을 합니다. 즉 이러한 뜻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추가로. 전치사 고유의 뜻 이외에 추가로 이러한 뜻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조건, 양보, 이유, 목적, 뭐뭐 해서 뭐뭐 하기에 외우기가 만만치가 않죠? 네. 하지만 외우기 쉽습니다. 목하고 귀란 말이에요. 목이 양쪽을 치료해서 결과적으로 성공해라 그 말이에요. 목적, 이유, 양보, 쪽은 조건이죠. 목적, 이유, 양보, 조건을 치료해서 뭐뭐 해서
결과적으로 성공해라. 자, 봅시다. 조건. 전명구가 전치사 원래의 고유의 뜻 이외에 추가적으로 조건의 뜻이 더 추가되는 경우를 보는 겁니다. 상당히 고급 독해죠. 이런 독해는 제가 처음 강의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런 거는 영어 1등급 맞는 학생들, 아니면 외국에서 살다 온 학생들은 많은 영어 문장을 보면 자기는 남한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자기는 그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강의하는 목적은 뭡니까? 수능 영어 포기한 사람들을 끌고 와서 그 사람들이 1등급 되게 만들도록 하는 게 저의 목표고, 그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은 일단 영어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잖아요. 단기간에 영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걸 제가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조건. 전명구 전치사 고유의 뜻 외에 추가적으로 조건의 뜻이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자, confidence in a claim is not as strong among the most knowledge. 자, 문장이 상당히 막 공포감을 갖게 하는 그런 문장이죠. 하지만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번역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confidence는 이제 자신감이죠. 자신감. 전치사 in은 그때는. 자, 자신감 있는데 자신감 in 그때는 언제입니까? the claim 주장할 때란 말이에요. 자, confidence 자신감 in 그때는 주장할 때인데 그러한 그 자신감은 이 말입니다. is not 상태는 아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문제가 이게 as를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 as는 제가 전치사에도 따로 설명을 자세히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깊게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원래 지금 전명구를 강의하니까. 하지만 간단히 설명해주면 이 as는 앞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as를 그래서 동격의 as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as가 앞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을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내용을 반복할 때는 항상 부정의 뜻은 반복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as 앞에 is not까지가 있잖아요. 이 앞에 있는 거를 반복을 할 때 부정의 뜻은 반복하지 않고 항상 긍정의 뜻만 반복합니다. 그다음에 어떤 우수한 긍정의 힘이죠. 네. 자, as가 앞에 있는 내용을 반복합니다. 주장할 때란 말이죠. 자, claim as strong. 자, as strong에서 이 as는 앞에 있는 것 주장할 때만큼을 합니다. as claim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죠. as 주장할 때 in the claim을 반복합니다. 이 as가 in the claim을 반복하니까 주장할 때만큼 그만큼 이란 말입니다. 자, 조금 정리해 볼게요. 이걸 해볼까? 자, 여기서 as는 in the claim을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as는 동격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 in the claim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as는 주장할 때만큼 그만큼 이 말이에요. 이 as는 주장할 때만큼 이겁니다. 주장할 때만큼 그만큼 strong 강하지는 그 말이에요. 자신감 그때는 주장할 때인데 상태는 아니다. 주장할 때만큼 강하지는 이 말이에요. 자, 처음이라 이렇게 100% 앞에서부터 이렇게 번역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제가 최초 하는 거고 다른 사람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노력하면 따라오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지금 제가 지금 최초로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자신감 in 그때는 주장할 때인데 as not 상태는 아니다. as 주장할 때만큼 그만큼 strong 강하지는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among은 뭡니까? 그 위치하고 있는 내부는 이때 among의 뜻은 among은 위치하고 있는 내부는 그 말이에요. 자, 그동안 거꾸로 번역은 어떻게 했어요? Among the most knowledgeable 가장 똑똑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거꾸로 번역했잖아요. 거꾸로 번역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앞에서부터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among을 번역을 어떻게 합니까? 이 among의 번역은 그 위치하고 있는 내부는 그 말이에요. 그 위치하고 있는 내부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즉 의역을 해보면 가장 똑똑한 사람들 속 안에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거꾸로 번역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앞에서 번역해야지만 더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있고 앞에서도 번역이 가능하죠. 예. 자, among the most knowledge 단순히 그 위치하고 있는 내부는 가장 똑똑한 사람들 사이. 자 여기서 among the most knowledgeable은 단순히 번역을 해보면 그 위치하고 있는 among 그 위치하고 있는 내부는 가장 똑똑한 사람들 사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맙니다. 이렇게 가장 똑똑한 사람들 사이라고만 번역해보면 가장 똑똑한 사람들 사이에서가 되지만 조건의 뜻을 더해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조건의 뜻을 더해서 번역을 해보면 그 위치하고 있는 내부는 가장 그 위치하고 있는 내부는 가장 똑똑한 사람들 사이라면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통 in 플러스 동사 파생 추산명사가 오면 그때는으로 번역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명구는 부사가 되면 그 원래의 뜻 외에도 조건의 뜻이 붙을 수 있다. 그걸 암기하기 쉬우려면 모기 양쪽을 치료해서 결과적으로 성공해라 이거죠. 예. 그럼 양보, 모기 양쪽, 양이죠 양. 이 양보는 그냥 우리 한글에 그냥 비록 모모일지라도 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근데 이 양보란 말도 그 일본어 문법 쪽에서 정확히 온 거지만 그냥 그겁니다. 양보라는 걸 쉽게 설명하면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논리상 맞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양보라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논리상 맞지 않으면 그것을 양보라 그럽니다. 이 양보는 우리 한글에 비록 뭐뭐일지라도 심지어 뭐뭐일지라도 라고 번역하면은 아주 잘 맞습니다. Even without information, people believe the stocks they own will perform. even은 심지어죠. 자, even은 그냥 심지어라 번역하면 아주 잘 돼요. 자, 앞에서부터 번역합니다. 심지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without는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가지고 있지 않는 것 이렇게 번역합니다. even without 심지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information 정보라 하더라도 자 without information만 보면 전명구죠. without 전치사 information 명사 without information 전명구인데 이 전명구의 본래의 뜻은 뭡니까?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정보다 이렇게 번역하고 많은데 이러한 전명구 본래의 뜻 외에 양보의 뜻이 추가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even without information 심지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정보일지라도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심지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정보일지라도 people 그러니까 정보가 없단 말이에요.
people believe. 자, 주어 플러스 동사 다음에 이렇게 목적어가 나오면 목적절도 목적어잖아요. 이렇게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이렇게 목적어가 나오면 그때 번역은 그냥 이렇게 합니다. 주어가 동사하는 것은 이렇게 people believe 사람들이 믿는 것은 그 말이에요. people believe 사람들이 뭐 요 밑에 문장 요거를 믿는다 이렇게 거꾸로 번역하지 말라고요. people believe 사람들이 믿는 것은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믿는 것은 the stock 더 플러스 복수 보통 명사는요 전체를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믿는 것은 전 주식들인데 사람들이 믿는 것은 모든 주식이다. 근데 그 주식을 그들이 소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 관계대명사도 그냥 앞에서부터 쭉쭉쭉 번역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거꾸로 번역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이렇게 거꾸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한글로서는 자연스러울지 몰라도 영어를 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는 영어식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믿는 것은 그 주식들 근데 그 주식을 they own 그들이 가지고 있다. 그 주식이 will perform 잘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앞에서 번역이 가능하죠.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논리적 사고를 미국식 사고를 이렇게 바꿔야 돼요. 자, without information의 뜻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은의 뜻입니다.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정보 이 뜻인데 하지만 여기서는 양보의 뜻이 추가되었습니다. 즉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번역된다. 이렇게 전면구는 전치사의 본래의 뜻 외에 추가적인 부사의 뜻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멋있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번역이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잘나서 이렇게 번역하는 게 아니고 이 원리를 알면 누구나 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양보로 번역되는 경우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을 때이다. 그렇죠? 정보가 없다면 그들이 가진 주식이 잘 안 되어야 하지만 맞잖아요. 그렇죠? 주식이 잘 될 것이므로 번역이 되므로 논리상 앞뒤가 안 맞는다. 이렇게 논리가 앞뒤로 안 맞으면 양보로 번역된다. 여러분 여기서 이것은 제 원래 책을 갖다가 강의용으로 다시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예요. 그래서 안 맞죠? 이렇게 책이. 하지만 제 책은 정확하게 잘 맞습니다. 이거는 강의용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건 이해를 해주시고 제 원래 책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원본 책은. 그 다음에 결과를 볼게요. She failed. 그녀는 실패했다. 영어를 100% 한글처럼 번역합니다. She failed. 그녀는 실패했다. To. 그 결과 my disappointment. 그 결과 my disappointment. 그 결과 나는 실망했다. 그녀가 실패해서 그 결과 나는 실망했다 이 말입니다. 전치사 to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전치사 to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전치사 to가 왜 결과를 나타내는지는 제가 전치사 편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녀는 실패해서 나는 실망했다. 근데 또 신기한 것이 여기서 my disappointment를 왜 나는 실망했다라고 번역을 했을까라고 여러분도 궁금하실 거예요. 여러분 동명사는 동명사는 어떻게 보면 동사에서 파생한 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명사는. 그렇죠? 왜냐하면 동명사의 품사는 명사이기 때문에 결국 동명사는 동사에서 파생한 명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disappointment는 실망이죠. 자, disappointment는 disappoint라는 동사에서 파생한 동사 파생 추상명사입니다. 즉 disappointment는
동명사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동명사도 동사에서 파생했지만 동사의 뜻을 여전히 가지고 있듯이 disappointment 역시 동사 disappoint에서 파생한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동명사처럼 동사의 뜻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동명사하고 동사 파생 추상명사하고 딱 하나 다른 점은 차이점이 하나 있는 것은 동명사는 동사가 뜨면 따라오는 쫄병들 즉 주어, 목적어, 보어, 형용사, 부사 등을 동사명사는 데리고 다닐 수 있지만 이렇게 동사 파생 추상명사는 그렇게 주어, 보어, 목적어 등을 부사 등을 이렇게 자기 쫄딱으로 데리고 다닐 수는 없다는 게 그게 하나의 단점이에요. 하지만 그 외에 동명사와 동사 파생 추상명사는 동사의 뜻이 원래 있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따라서 disappointment를 번역할 때는 얘가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동사로 번역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my는 그 동사의 주어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my disappointment를 번역할 때 나의 실망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의 실망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 미국 사람들은 동사를 이렇게 추상명사로 바꿔서 쓰는 걸 좋아한다. 즉 미국 사람들은 명사로 쓰는 걸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되도록이면 명사로 바꿔서 쓰려고 하는 경향이 매우 많습니다. 매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꾸만 동사를 풀어 쓰려고 그러고 이게 민족성의 차이인 것 같아요. 따라서 she failed to my disappointment를 번역할 때는 그녀는 실패했고 to 실패한 그녀가 실패한 그 결과 내가 실망했다 그 말이에요. 자, disappointment가 동사에서 파생한 추상명사이므로 동사로 번역해주고 추상명사 앞에 소유격은 주어로 번역해준다. 왜 추상명사 disappointment 앞에 있는 my를 주어로 번역하냐면 이게 원래는 I disappointed 원래 문장은 I disappointed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문장이 I disappointed 때문인데 여기서 disappointment를 동사로 번역해 주니까 my도 원래의 I 즉 주어로 번역을 해주는 거죠. 추상명사 앞에 소유격은 주어로 번역해 준다. 따라서 나는 실망하다가 되고 결과를 나타내는 to가 있고 과거 시제이므로 결과로 번역합니다. 그 결과 나는 실망했다가 된다. 본동사와 이어서 번역하면 결과이므로 뭐뭐 해서가 됩니다. 그렇죠? 이 조금 멋있게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이제. 자, 원래의 뜻은 그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이제 세련되게 결과는 우리 한글에 뭐뭐 해서라고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녀는 실패해서 나는 실망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번역을 합니다. 이건 여러분 저절로 됩니다. to는 결과나 목적을 나타내는데 결과와 목적은 동전의 양면의 관계로 문맥에 따라 결과로 번역되기도 하고 목적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전치사 제 to 전치사 파트에서 설명할 때 또 굉장히 쉽게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여기서는 이제 전면구를 강의하는 파트라 더 깊게는 못하지만 어쨌든 to는 여기서 일단은 그 결과를 나타낸다. 그 결과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해처라고 여러분 자연스럽게 번역이 됩니다. 제가 말 안 해도. 자, 제가 쓴 책 제목은 한글처럼 이해되는 쉬운 잉글리시란 책이고 여기 전화번호 있죠. 이 책은 그리고 제가 서점에는 출판 안 했어요. 제가 한 10년 전쯤에 출판한 적이 있는데 그 책을 이렇게 많은 유튜브 강사나 학원 강사들이 많이 베끼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그 관계대명사하고 했는데 요즘 유튜브 강사들이 관계대명사 거꾸로 번역한다는 강사 별로 없죠. 학원 강사들이 동영상 보면 제 책을 보고 많이 베낀 게 있어요. 그래갖고 서점에다가는 오프라인의 서점에다가는 책을 안 내기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만 책을 그냥 몇 권 정도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영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